냉동 창고 문이 열리는 순간 민지 앞에 금이빨이 서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그 공간에서 민지의 선택은 단 하나뿐이었죠. 살아남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끝나거나. 과연 민지는 그 위기를 어떻게 뚫고 나왔을까요? 예고편과 원작을 바탕으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죠? 바로 시작합니다. 냉동 창고 안에서 민지가 선택한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대담했습니다. 공작원 출신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덕분인지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민지는 흐트러지지 않았거든요. 금이빨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순간 민지는 주변을 빠르게 훑었고 냉동 창고 안에 쌓여있던 꽁꽁 얼어붙은 생선을 집어들어 그대로 금이빨의 머리에 내리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타격에 금이빨이 순간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민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냉동 창고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성공하죠. 그런데 여기서 민지가 보여주는 행동 하나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도망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민지는 그냥 떠나지 않았거든요. 냉동 창고 안에 짧은 글을 남기고 자리를 떠납니다. 아빠 미안해. 무서워. 단 5글자 안에 혼자 버텨야 했던 두려움과 아버지가 반드시 자신을 찾아올 거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동시에 담겨 있는 거죠. 잠시 후 김 부장이 금이빨의 부하들을 모두 정리하고 냉동 창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 안에는 민지 대신 딸이 남긴 글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살아있었다는 안도감도 채가 시기 전에 또 한 발 늦었다는 불안감이 바로 밀려왔습니다. 딸의 흔적을 확인한 김 부장은 다시 민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앞을 막아서는 인물이 다시 등장하죠. 바로 박강성입니다. 박강성은 강혜령의 휴대폰을 손에 넣고 있어서 민지의 휴대폰 신호가 잡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추적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민지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던 김 부장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딸을 향해 달려가려는 김 부장의 앞을 정면으로 가로막은 박강성. 예고편에서도 두 사람이 다시 맞붙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박강성이 칼로 김 부장의 어깨를 찌르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이 지긋지긋한 둘의 싸움은 둘 중 한 명은 죽어야 끝이 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칼에 찔린 김 부장이 박강성에게 과거의 진실을 말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66번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고 작전 수행 중 함정에 빠져 66번은 죽게 되었다는 점, 그가 절대 죽지 말고 살아남으라고 자신에게 얘기했다는 점 등이요. 박강성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이 리응령에게 이제껏 들었던 내용과는 완전 딴판이었거든요. 믿지 못하는 박강성에게 왠지 그때 66번이 가지고 있었던 증표 같은 걸 김 부장이 가지고 있다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이 소장 물품을 보면 박강성도 김 부장의 말을 믿게 되고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던 마음이 리응령에 대한 분노로 바뀌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그렇게 박강성은 더 이상 김 부장을 쫓지 않고 진짜 복수를 하러 북으로 떠날 것 같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움직이는 인물이 항구에 도착합니다. 주강찬이 보낸 남 실장입니다. 남 실장은 민지가 여전히 냉동 창고 안에 시신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믿고 부하들을 풀어 주변을 샅샅이 뒤집니다. 하지만 민지는 이미 사라진 뒤였고 대신 금이빨을 붙잡습니다. 주강찬이 이 상황에서 원하는 건 하나였습니다. 주혜리가 민지를 죽인 사실을 알고 있는 금이빨의 입을 완전히 틀어막는 것이죠. 그리고 금이빨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민지는 냉동 창고 안에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 금이빨만 없애면 모든 죄를 그에게 덮어씌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금이빨은 피식 웃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김민지는 살아있다. 걔가 살아있는 이상 너희는 이미 끝난 거다. 라고요. 민지가 살아있는 한 주혜리의 인생은 그대로 끝이라는 걸 남 실장도 모를 리 없죠. 자, 그럼 민지는 창고를 빠져나온 뒤 어떻게 됐을까요? 빗속을 정신없이 헤매던 민지는 지나가는 차량 한 대를 발견하고 살려달라며 뛰어듭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그 차의 주인은 다름 아닌 주강찬이었습니다. 주강찬은 일이 쉽게 풀리네 라고 생각하며 민지를 태워 자신의 별장으로 향합니다. 민지는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안도하지만 별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리죠. 사진 속에서 주혜리를 발견한 순간 자신이 누구 집에 들어온 건지 깨달으면서 공포가 밀려옵니다. 주강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인 건데요. 어렵게 찾아다닐 필요도 없이 없애야 할 증인이 제 발로 자기 앞에 나타난 셈이니까요. 주강찬은 그럼 이제 김민지 학생만 세상에서 사라지면 되겠네라는 무서운 말을 하며 민지를 직접 처치하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주강찬의 집에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그는 김 부장이 아닌 바로 특임국 강국철이었습니다. 예고편에서 강국철이 그러니까 딸이 김 부장의 약점이라는 거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강국철은 민지를 인질로 확보하면 김 부장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계산에 먼저 빠르게 행동한 것이었죠.
돈과 인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주강창과 나라의 특수임무를 맡고 있는 특임국 강국철의 팽팽한 기싸움에서 누가 이기고 민지를 차지하게 될지 다음 화가 기다려지네요. 결국 이번 회차는 민지 한 명을 둘러싸고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진 인물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로 펼쳐집니다. 김 부장은 박강성과의 혈투를 마무리하고 딸을 향해 달려가야 하고 남 실장은 금이빨의 입을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주강탄은 별장에서 민지를 직접 처리하려 합니다. 여기에 강국철까지 민지를 인질로 잡기 위해 별장으로 향한다면 한 공간 안에서 모든 갈등이 동시에 폭발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김 부장이 이 모든 것을 뚫고 딸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한 번 한 발 늦고 말지 강국철이 민지를 먼저 손에 넣을지 주강찬이 모든 걸 끝내버릴지 여러분은 이 상황이 어떻게 풀릴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김 부장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